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 한능검 인기 가이드 홍인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6강이 되겠습니다. 자, 6강의 테마는 양난과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한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양난과 관련된 주변의 내외의 상황과 그리고 조선 전기에 있었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 양난과 관련해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통합해서 대개 한 문제 정도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민족 문화의 발달과 관련돼서 15세기와 16세기의 문화 현상들, 특히 그림, 회화 작품들과 관련해서 보통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5강 부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약간, 아주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강 부분에서는요. 앞에서 5강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의 매회 출제되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저기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실제 정리 요약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부분은요. 임진왜란이 전개되는 순서를 먼저 좀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승전, 승리한 전투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둬야 될 것은 바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죠. 자, 임진왜란에서 초창기에 임진왜란의 역전을 이끌어냈던 게 바로 이순신이 중심이 된 수군과 그리고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 덕분이지요. 특히 한산도 대첩 알아두셔야 되고 활약했던 의병들의 이름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이 전환되는 계기가 바로 명나라의 원군의 참전이죠. 명의 원군이 참전함으로써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고 다시 왜군이 밀리게 되고 나중에 결국 한양까지 탈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자, 요 두 개의 사건들, 전투, 승전의 내용들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류재란. 자,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류재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정류재란은 임진왜란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임진왜란 안에 정류재란이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류재란과 관련해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왜군이 철수하면서 철수하는 왜군을 상대로 노량해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거 정도. 이순신과 관련된 이 노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명량해전도 있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란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일본과 기후약조 체결이죠. 자,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광해군 1년 때 체결한 기후약조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통신사 파견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도 통신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 통신사 파견 요즘에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엔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이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정묘호란이라는 전쟁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래서 정묘호란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면 정묘호란에 대해서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묘호란은
당시에 청나라 이전의 후금이 이괄의 난을 구실로 침입해 왔는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그 혈족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후금을 충동질해서 침략하게 되는데 후금도 이때다 하고 침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정봉수와 이립의 의병들이 활약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병자호란이죠. 자,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압박하면서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 인조가 피신해 갔다가 결국은 더 이상 피신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항복한 산성이죠. 자, 그 다음에 삼전도. 인조가 결국은 못 버티고 나와서 청나라에 항복한 그 장소가 바로 삼전도입니다. 자, 남한산성과 삼전도 이 지명들 좀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북벌운동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최근 들어서 이 효종 때의 정치적 사건과 내용들이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효종과 관련해서는 좀 단순하죠. 자, 북벌을 추진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북벌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효종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나선정벌입니다. 의외로 나선정벌이 자주 나와요. 나선이라는 게 러시아죠, 러시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나름 활약을 하게 되는데 요 나선정벌의 내용 효종 때 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좀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선정계 토지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사회경제와 관련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인데요. 사실은 우리 한능검에서는 사회경제사 부분의 출제 비중이 꽤 낮습니다. 낮아요. 이 사회경제 부분이 다른 한국사 시험보다 상당히 낮은데 그 낮은 이유는 문화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경제사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한능검이 워낙에 문화와 문화유산, 문화사 부분을 강조하고 또 출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사가 좀 쪼그라든 압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출제 비중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러나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경제사 부분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출제가 비교적 자주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목해서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정계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조선정계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맨 처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로 넘어갑니다. 요 순서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전법은 신진사dob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이 과전법은 고려 말 공량왕 때,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량왕 때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보다 먼저 있었던 조치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자, 원칙적으로 경기도 지방의 토지에 한정합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선의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만 제한해서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사망한 다음에 반납을 하는데 일부 수신전과 흉량전은 세습을 허용했어요. 수신전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수조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흉량전은 남편과 부인, 즉 부모님이 모두 사망했을 때 그 자식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과전법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조 때 가서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직전법은
자, 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관료에게 줄 땅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게 직전법입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다 보니까 세습되는 땅이었던 수신정과 흉량전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이 수신정과 흉량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기출 문제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가서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관청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조세를 거두어서 자, 관료들에게 지급한 게 바로 관수관급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관수관급제는 곧 수조권을 국가가 빼앗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직전법 폐지로 이어지는데요. 자, 관리들에게 이제 녹복만 지급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전개 토지제도로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의 내용들,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의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조선전기에 민족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편찬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들을 다 알아둬야 되느냐? 다 알아둬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가끔씩 여기서 나오고 가끔씩 저기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매회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국통감 알아두세요. 자, 서거정이 편찬했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단군에 대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요거는 실록청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초나 시정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춘추관 및 사고에 보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앞에서 나왔죠. 5강에서 나왔습니다. 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느냐도 앞에 5강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지어서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강행실도 기출문제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충신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릴 도자, 삼강인실도에 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교의 기본 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국조올해의 성종 때 만들어진 예법에 대한 책입니다. 자,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한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칠정산 역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한양을 기준으로서 천체운동을 계산했던 역법서 세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알아두세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술과 관련해서요. 자, 의외로 이게 나온다라고 했죠. 선택지로 나오고 과거에는 정답으로도 나왔습니다. 자, 주자소를 설치했어요. 태종 때. 그래서 개미자, 그리고 세종 때는 갑인자. 자, 이러한 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역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건축과 예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통 조선 전기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200년간 혹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15세기, 16세기, 100년 단위로 잘라서 정리를 해서 보는 게 공부하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엔 어떤 내용, 16세기엔 어떤 내용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십시오. 자, 먼저 15세기 건축. 자, 건축과 관련해서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좀 봐두십시오. 자, 다각다층 탑 10층 탑인데 고려 때 것이 아니고 조선 전기 것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조선 전기의 건축과 예술에서는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화가 가장 중요해요.
자, 앙견의 목류도 원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림 자료로 자주 나옵니다. 특히 목류도 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도 꼭 봐두십시오. 자, 이 그림 사진을 딱 보고서 아하, 이것이 목류도 원도, 아하, 이것이 고사관수도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쪽에서는 성현의 악헛개봉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세기로 넘어가 보면 이 서원 건축이 상당히 유행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이정의 묵죽도 요 두 개의 그림 정도는 딱 봤을 때 아하, 신사임당의 초충도구나, 아하, 이정의 묵죽도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전기의 건축과 예술, 주로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먼저 북벌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시된 자료는 이왕이 세자 시절 쓴 칠언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에 볼모로 잡혀갔다 도란호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에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청에 볼모로 잡혀간 이 왕자가 두 명 있죠. 자, 그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왕자였던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이 결국 효종이 되죠. 첫째였던 소현세자는 불의의 죽음으로 짧은 일생을 마치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결국 왕이 돼서 이 왕이 효종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그래서 효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42회 출제 문제인데요. 40회 때도 효종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효종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좀 과거에 비해서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효종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나선정벌, 러시아 정벌, 청나라의 군사원조 요청에 대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라는 거, 요게 맞겠죠? 요게 정답입니다.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장룡령이 설치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 때 설치됐죠. 3번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됐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후기 숙종 때 건립한 비석입니다. 영토 문제가 되는 비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동국문헌비고는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책입니다. 자, 나중에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의 정치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동의보감도 자주 나오죠. 광해군 때 허준이 완성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효종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1번 나선정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 자,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지제도.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면 도평의사사가 그를 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였다. 무릇 경성에 살며 왕실을 보유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게 하였다. 과전 계속 나오지요. 자, 과전법입니다. 자, 이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량왕 때 이미 실시되기 시작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과전법이에요. 그 다음 나 한 명의 등에 아뢰기를 직전에 세는 관에서 거두 관에서 주면 이런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간의 함정이 있죠. 직전의 세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아하, 직전법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직전법을 이걸로 바꿨다라는 내용이죠.
자, 뒤에 보면은 직전에서는 소재지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주도록 하라. 소재지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방관이 직접 조세를 거두어서 그 중에 일부를 관료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직전법이 아니고 관수관급제가 되겠지요. 관수관급제. 자, 그래서 가는 과전법, 나는 관수관급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직전법이 들어가겠죠. 결국 이 문제는 직전법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니까 한참 멀죠? 자,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때입니다. 이건 훨씬 가까운 시기죠. 3번.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으니까 고려 때 전식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개국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개국공신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 때 전식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훨씬 먼 옛날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수신전, 훌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요. 직전법의 시행은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습되는 땅이었던 수조권이 세습되는 땅이었던 수신전, 훌량전이 폐지가 됩니다. 자, 바로 최근에 43의 기출 문제예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선의 토지제도의 변청 과정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 자, 조선 전기의 회화,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이 회화, 그림이 가장 자주 나온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무슨 미술관 특별전인데요. 조선 전기 회화를 만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그림들로 맞는 게 뭐냐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 1번 보시면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함께 15세기의 그림으로 가장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15세기의 그림이니까 이게 맞겠지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정선, 조선 후기 정선의 진경산수화 작품인 금강전도가 되겠습니다. 금강산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선 후기 화가인 강세왕의 영통골입구도, 영통동구도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서양화 화법을 차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 그림은 조선 후기 역시 풍속화가로 유명한 신윤복의 단오풍정, 단오 때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성을 많이 그린 화가로서 유명한 신윤복의 그림이죠. 자, 5번 그림은 조선 후기 역시 조선 후기의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그렸던 그림, 선비의 꼿꼿한 기질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역시 1, 2, 3, 4, 5번 이 선택지에 나온 그림들, 이 그림을 딱 봐도 이게 아하 누구의 무슨 그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15세기의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리고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정의 묵죽도라는 그림과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6강의 내용은 이제 기출문제 3문제를 끝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요. 5강보다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낮다라고 하지만 출제된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7강에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에서 뵙겠습니다.